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위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검으로 시험장에 가지 마오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족구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운동을 하니까 땀도 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틈틈이 실기 연습을 하시면은 리프레시도 되고 학습에 도움은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필기와 실기를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A형 7번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지금 추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체육사 문제거든요. 이거 체육사 문제인데, 이 근대 스포츠 조직화의 역사라고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근대 스포츠의 조직화의 역사, 미국 근대 스포츠의 조직화의 역사, 우리나라 근대 스포츠 조직화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위에 이제 5개 지문이 있고, 이 5개 지문 중에서 잘못된 거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치는 것인데, 영국 근대 스포츠의 조직화 역사에서 지금 기억 니은 티귿 위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예찬한 애슬레티시즘이 확산되었다. FA 풋볼 어소시에이션이죠. 이 A가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입니다. 근데 어소시에이션 풋볼이 탄생했다. 풋볼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소시에이션 풋볼, 럭비 유니언 풋볼 이렇게 있고, 향후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 풋볼이 이제 사커가 되는 거고요. 캠브리지 룰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문장이 나와 있네요. 어소시에이션 풋볼은 현재 사커가 되었다. 아마추어 경기 연맹과 각종 애슬레틱 클럽이 결성되었다. 그 밑에 문장,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엘리트 계층의 열망으로 조끼 클럽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조끼 클럽은 일단 미국 근대 지금 이 지문이 속해 있는 부분이 미국 근대 스포츠 조직화 역사에 속해 있거든요. 근대 스포츠. 그런데 이 조끼 클럽은 근대 스포츠와 관련돼 있던 게 아니라 절대주의 시대, 영국 절대주의 시대에 나왔던 어떤 그 경마 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근대 스포츠 조직화 역사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문제가 됐던 거였고요. 여기서 좀 맞게 고친다면 조끼 클럽이 아니라 컨트리 클럽이 아마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 다를 시대 순으로 배열할 것. 경성 정우당과 경성 야구협회가 중심이 되고 조선신문사의 후원으로 설립된 이 단체가 주최한 조선신궁대회. 요게 아주 키워드죠. 요런 건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신궁대회에 선발된 조선인 선수가 국제 경기에 참가한, 요게 이제 조선체육협회죠. 조선체육협회. 이게 1919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조선체육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던 단체가 답니다. 다 고려구락부가 모체, 요것도 알고 계세요. 고려구락부가 모체가 되어 설립되었고, 이 단체는 각종 경기 대회 주최, 체육에 관한 도서 발행, 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전개함. 이게 조선체육회가 되는 거고요. 19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관서체육회인데, 관서체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평양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설립된 단체로 전국 단위 종합 경기 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전국적인 체육 단체를 성장함. 이 단체는 1934년 총독부의 축구 통제령에 대한 반대 투쟁을 주도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서체육회가 됩니다. 이 관섭체육회는 1925년 설립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시대 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다 나가 되고요. 나에 해당하는 단체명은 관서체육회가 되는 거고요. 다의 단체가 최초로 주최한 전국적인 경기대회의 명칭은 전조선 야구대회가 되는 거죠. 이 전조선 야구대회는 전국주전 통산 횟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물론 이게 체육사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해설을 드렸지만, 제가 이 해설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해설 영상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지 이런 문장과 문맥 사이의 흐름, 그리고 이런 체육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암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셨을 때 시대 구분이 더 머릿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고대, 중세, 뭐 절대주의 시대, 근세, 근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책을 통해서, 책을 읽어서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셔갖고 그런 흐름을 익히는 것이 시험에 아주 유리합니다. 보게 되면 시험의 패턴이
단답식으로 무언가를 지도사 시험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단답식으로 뭔가를 딱딱 물어요. 물론 이제 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딱딱딱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의 방법은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필요한 명칭을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6학년도 B형 1번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포핸드 스트로크의 구분 동작을 알려주지 않고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술을 시범 보이는 학생들에게 포핸드 스트로크 기술을 연습하도록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술을 시범 보인 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역순연세고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당연히 있는 거죠. 읽으셨을 때 좀 이런 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약간 좀 한자어로 되어 있고 말이 좀 약간 쉽지가 않잖아요. 백워드 체이닝이라고 그래서 쉽지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험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저는 이 문장만을 딱 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앞에 아마 제 기억에는 높이뛰기하고 탁구를 비교했던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 높이뛰기는 순행,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필요한 과제를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는 것을 문장으로 서술해 놓고 이 포핸드 스트로크 이 탁구 동작에서는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술을 시범 보인 후 이렇게 나와서 이 역순역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단서를 위에 많이 줬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지도교사 예비교사 교수행동. 여기 교수행동이 이제 키워드. 교수행동이 이제 비기여행동, 간접기여행동, 직접기여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교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비기여행동인지, 간접기여행동인지, 직접기여행동인지 찾으시는 건데,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놨거든요. 비기여행동은 소방연습, 전달방송, 교실을 방문한 손님과의 대화, 간접기여행동은 부상학생의 처리, 과제 외 문제의 대화 토론, 용병과 물 마시는 문제의 처리, 학습 활동에 참여 이렇게 직접 기여 행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간접 기여 행동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간접 기여 행동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암기하실 때도 간접 기여 행동을 뭐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도 상관없거든요.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이 간접 기여 행동을 보통은 간접 기여 행동이 네 가지인데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암기를 하세요. 부상학생의 처리, 과제의 문제의 대화, 토론, 용병과 물 마시는 문제의 처리,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만 간접 기여 행동을 암기를 하시면 비기여 행동과 직접 기여 행동은 사실 이 직접 기여 행동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비기여 행동은 딱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직접 기여 행동도 제가 여기에 지금 명시를 해놨잖아요. 안전한 학습 환경의 유지, 과제의 명료화 강화, 생산적인 학습 환경의 유지, 피드백의 제공, 개인과 소집단을 위한 과제의 변화 및 수정. 여기서 이 직접 기여 행동도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요소를 그냥 이 내용 요소만을 달달달 외우시다 보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학습 환경의 유지, 과제의 명료화 강화, 생산적인 학습 환경의 유지, 피드백의 제공, 개인과 소집단을 위한 과제의 변화 및 수정. 이렇게 약간 그 작은 그 소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만 직접 기여 행동 이런 게 있다고만을 계속 암기를 하시게 되면 실제 시험에 났을 때는 여러분 위에처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시험에서 직접 기여 행동이 아닌 것은 1번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 2번 과제의 명료화 강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을 통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의 유지가 무엇인지, 과제의 명료화 강화가 무엇인지를 읽어서 그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이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 1교시 한번 볼게요. 수업 시작 전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는 큰 돌멩이 및 쓰레기들을 정리한 후 축구 수업을 진행했다. 이게 뭐죠? 이거 안전한 학습 환경의 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직접 교수 행동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예, 돌멩이 및 쓰레기를 정리하는 축구 수업을 이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 학생들이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자 과제 참여 행동에 대해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과제의 명료화 강화와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축구 수업 중 예비 교사는 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을 함께 참여하고 여기 보게 되면 학습 활동에 함께 직접 참여가 있잖아요. 후반전에는 심판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게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에 이제 직접 참여하는 건가 뭐 심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이제 간접 기여 행동이 되는 거죠. 이 간접 기여 행동은 이제 뭐랄까 과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어떤 그 수업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업에 진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이에요. 근데 문제를 굉장히 좋았던 게 이 간접기여 행동에서도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 이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명칭을 그냥 달달달 외웠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이 간접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 이 부분이 내용이 이런 부분이에요. 경기에 직접 참여한다거나 심판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직접 기여 행동과 굉장히 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 용어만 외웠을 때는 직접 기여 행동,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교시가 간접 기여 행동이 되는 거고 4교시가 다양한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 이렇게 보니까 피드백의 제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교시의 교사 행동이 다르게 되는 거고 3교시 교사 행동은 간접 기여 행동 중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가 되는 거겠죠. 자, 3번 문제. 26학년도 B형 6번 문제이고 학습자의 특성 분석에 관련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자세한 설명보다 직접 해보는 학습을 선호. 활동에 직접 참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과거에 나왔던 문제예요. 바비와 스와싱이 그땐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나와서 바비와 스와싱의 학습 유형의 명칭 시각형, 청각형, 그때 신체 감각형이었나, 신체 운동형이었나 뭐 이런 걸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각형, 청각형, 운동 감각형.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 감각형이 되는 거죠. 이 학생이 이제 직접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감각형 혹은 뭐 신체 운동형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질문의 적절성화 이게 SDMR이거든요. 그래서 요 SDMR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그 모스턴 그 앞에 모스턴의 이제 스타일 관련되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D인데 인지적 불일치죠. 자극, 인지적 불일치, 사색, 이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자극 단계에서는 학생의 사고 과정을 유인하는 자극인가, 인지적 불일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적 불일치를 통해서 학생의 흥미, 욕구, 지식 수준과 관련되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지적 불일치 그 상태가 되어야 해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사색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모스턴의 스타일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스턴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 부분 뭐 확산형 사고나 수렴형 사고 그리고 지금 이 단계 SDMR의 단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굿윌의 정옥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